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간에 정말 이 리플을 포함해서 세계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이란 핵, 그쵸? 이 핵시설 파괴의 지정학적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도 뭐 동결이 되었고요. 뭐 ETF와 재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 이란 공습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10만 달러까지 붕괴하는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좀 간추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자, 이란의 수출에 70에서 80% 비공식 루트 포함하면 거의 뭐 한 90%겠죠. 이 90%가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에 10%에서 한 12% 정도가 이란산이라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조이게 되면은 중국 에너지 숨통도 같이 조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내서 중국 이란 수송로를 위협하면서 중동 국가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우리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이란처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좀 위협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이란과의 핵 협상은 뭐다? 결국에는 그저 명분일 뿐이다. 명분인 것이고 진짜 목적은 에너지를 틀어막고 중국을 누르고 중동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는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그쵸? 타개를 해야 하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대놓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팩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판자기를 했고요. 그 판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를 계속해서 이 명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이 불확실성 속에서 부상하는 디지털 금으로 지금 칭송이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의미로 조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성이 오가는 분쟁 한복판에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되자 비트코인은 국경과 그리고 제약을 넘어서 이제 생존을 위한 금융수단으로 떠올랐는데 가격 급등락과 무관하게 이제 사용성은 한층 강화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도 현실 속 사례와 함께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 속 등장한 비트코인 생존 사례 글로벌 자산 인식이 높여지고 있는데 지난 2021년 2월에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디지털 자산 기부를 호소를 했었는데 며칠 만에 전 세계에서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 자산이 모여들었고 은행과 국제 송금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됐다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었다는 거니까 엄청난 사례인 거죠, 이거는 정말.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2023년 7월에 우크라이나에 모인 디지털 자산 후원금은 무려 2억 2,500만 달러를 달했고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한 원조 펀드 등을 통해서 군사 및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한 디지털 자산 모금 캠페인이 국가 방어에 엄청난 기여한 선례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난민들은 이제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이때 현지 화폐나 계좌 접근이 막힌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적이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자 글로벌 투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다시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6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던 일주일간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17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오히려 순유입이 되어서 한 달여 만에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비트코인 ETF로 하루 평균 2억 4,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설이 구체화되던 6월 13일에서 16일에 자금 유입이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는 전통 금융시장의 지정학적 충격에 흔들릴 때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을 대안 자산으로 오히려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 이러한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앞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상황이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전통 금융 즉 제도권 그쵸? 이 제도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에게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뭐가 된다? 편입이 된다는 겁니다. 편입. 이 편입이 되었던 많은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한 리스크의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포에 떨 때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뭘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 찬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상승 관점에서는 이 구간이었죠. 3250원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계속해서 상방으로 열리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3,000원짜리가 이제 뚫리게 된다라면 전 저점 구간인 이 2,500원까지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3,000원짜리를 지지를 못하고 지금 떨어지게 되면서 2,500원짜리를 리테스트 하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 매수 찬스입니다. 네. 진짜 지금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100%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25%의 물량을 쪼개 한 번, 두 번, 세 번 쪼개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기에 아주 좋은 타임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 25% 들어가고 또 떨어지면 25% 그리고 여기에 50% 물량을 들어가면서 물량을 모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상승 관점으로 돌리려면 결국에는 3,000원짜리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이 하방 쌍바닥을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